오늘의 주제는 지표를 실제 전략으로 바꾸는 법인데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지표와 전략의 차이점 이해를 하고요. 신호에서 전략까지의 3단계 과정을 받아들이고요. 효과적인 전략 문장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야 되고요. 실수 피하기와 전략을 검증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약간 흑백요리사 같은데 지표는 전략이 아닙니다. 지표는 전략이 아니에요. 자, 지표는 현상일 뿐이고요. 행동의 기준이 아닙니다. RSI가 30이다. MACD가 골든크로스다. 볼린저 밴드가 확장된다. 이것만으로는 실전 매매가 불가능해요. 그냥 표면적으로 RSI가 몇인가, MACD가 골든인가, 데드인가 뭐 이런 걸로는 우리가 실전 매매로 바로 적용하기는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표와 전략의 관계는 재료와 요리의 차이와 같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지표는 원재료고요. 그리고 전략은 완성된 요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표만으로는 사실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표는 결국에는 방향성만 제시를 해요. 지표는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려주긴 하지만 이게 정확한 매매 진입이라든지 청산 타이밍에 대해서는 제시를 해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확실성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단일 지표만으로는 시장이 얼마나 참여자가 많고 그리고 오늘처럼 정책에 대한 이슈라던가 너무나도 쏟아지는 이슈 속에 단일 지표만 갖고 이 시장을 다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는 이 복잡한 변화에 확실하게 예측을 하고 매매에 대한 확신을 갖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알아야 되고 지표는 언제 진입하고 언제 손절하고 언제 이익을 실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까지는 알려주진 않아요. 지표는 그냥 그때그때 현 상황의 숫자로 표출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지표를 보고 조건화를 만들고 전략화 3단계를 거쳐서 실전에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신호에서 조건으로 가고 조건에서 전략화로 가는 이런 3단계는 뭐가 있냐? 이 3단계를 못 넘으면요. 실전 매매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RSI 그리고 MACD 이런 지표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거를 조건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1단계는 먼저 신호를 인식해야 돼요.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관찰을 하는 단계예요. 특정 지표의 움직임이나 패턴을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표면으로 받아들여요. RSI가 30을 하회했네? MACD가 시그널 좀 위에서 돌파해서 골든크로스 됐네? 이런 식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이걸 조건화를 해야 돼요. 인식된 신호에 추가적인 필터와 조건을 적용을 해서 매매 정확도를 높이는 거예요. RSI가 30을 하회했대? 근데 거래량이 증가했나 안 했냐를 보고 양봉이 나왔나 안 나왔나를 추가적으로 체크사항으로 넣고 이거에 대한 체크를 해보고 정확도를 높이는 단계입니다. MACD가 골든크로스가 나왔네? 5일선 위내 단기 탄력이 강한가? 캔들이 양봉으로 전환됐네? 매수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네? 이런 식으로 플러스를 해서 좀 더 우리가 조건을 좀 타이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단계로 해야 되는 건 전략에 대한 문장화입니다. 정제된 조건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매매 계획을 하나의 명확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최종 단계예요. 실전 매매 행동 기준이 되는데 RSI가 30을 하회한 이후에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양봉이 나왔을 때는 매수 타이밍. 근데 손절은 RSI가 재차 30을 이탈할 때 그럼 나는 손절하고 익절은 21선이 근접을 했을 때는 나는 손절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전략화까지도 문장화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구조가 없다면 지표는 그냥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수익을 주거나 대응을 시켜줄 수 있는 도움을 주기에는 어려워지는 거고 결국 중요한 건 말로 내가 이거를 뱉어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RSI 30, MACD 골든크로스 이렇게 여기까지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 전략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되고 생각을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이런다 저렇다 이런 모호함 제거할 수 있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일괄되게 기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고요. 실패가 어디가 문제였는지 왜냐하면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지면 분석을 하기가 어려운데 실패했을 때도 분석해야 되잖아요. 어디가 문제였는지 분석할 수가 있고 또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내가 이거를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고 실전까지 쓸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피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조건 설계 시 피해야 할 실수, 신호 하나에만 의존한다. RSI가 30이라는 걸 단일 신호만 매수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도 봐야 되고 캔들의 모양도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단서를 가지고 살을 붙여서 완벽성을 좀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매매를 위해서는 거래량이나 캔들 패턴 같은 2개 이상의 확인 조건을 반드시 추가를 해야 되고요. 과도한 조건 설정, 막 너무 복잡하게 얘도 이래야 되고 얘도 이래야 돼. 그러면은 오히려 너무 생각이 많아서 매매 자체의 기회를 놓치기 쉬워요. 예를 들어서 여러 지표에 복합적인 조건을 요구하기보다 딱 핵심적으로 나의 성향과 잘 맞아떨어졌던 그런 2-3개의 조건으로 간결하게 정리하는 게 좋고, 전략 없는 감성, 명확한 전략 문장이 없이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거는 위험하고요. 기준 없는 진입은 결국 감정에 의존을 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손실을 부릅니다. 그래서 명확한 진입 및 퇴출 조건을 문장으로 정리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포인트다라는 거고요. 그럼 전략 설계의 3가지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기준점이 있어야 되죠. 일단 1번, 전략의 기본 판단 근거가 되는 핵심 지표나 가격 위치, 기준을 잡아야 돼요. 나는 딱 여기서 MACD 어떤 시그널 나왔을 때, RSI 어떤 시그널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는 거를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트리거를 잡아야 돼요. 실제 매매 행동을 유발하는 결정적인 나는 양봉으로 전환될 때, 나는 거래량이 터질 때, 나는 갭 상승했을 때, 나는 전일 고가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되고요. 손절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손절 없는 매매는 없습니다. 그래서 손절에 대한 기준점, 그리고 1차는 어디서 팔지, 한 번에 팔아도 좋겠지만 고점에서 쉽지 않으니까 1차 익절 지점, 그리고 전량적으로 우리가 다 익절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돼야 되고요. 결국에는 진입 기준점은 나는 기준점에서 트리거 조건이 나타날 때 진입한다. 1번에서 2번 갈 때 진입한다. 이게 딱 확신이 있었을 때 진입한다. 손절은 3번째, 그죠? 확신을 갖고 들어갔지만 내가 이런 손절을 갖고 있는데 기준을, 이게 무조건 되면 무조건 실행하는 거고요. 익절도 더 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도 1차 익절 조건에서는 일부라도 정리를 하고요. 왜냐면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클 수 있으니 전량 매도 조건에서 전량적으로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을 가져가야 되고, 전략 문장을 좀 예시를 들어보면 나는 RSI가 30 이하로 내려간 뒤에 첫 번째 양봉이 무조건 나오고 그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다. 첫 번째 양봉이 나오고 대신에 양봉이 전일 고점까지도 돌파할 때 나는 진입을 할 거야. 그리고 손절은 직전 접점의 마이너스 1%, 익절은 21선 근접, 그렇게 되면 50% 청산하고 볼린저 중심선 이탈을 하면 나는 전량 매도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문장으로 뱉어서 말할 수 있는 그 경지까지 왔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실전 전략 문장 작성에 대한 연습할게요. 자주 사용하는 기술적 지표를 한 개 선정을 해야 돼요. 나는 추세 보는 게 좋아, 그러면 MACD가 될 것이고, 나는 그때그때마다 단기 타이밍 잡고 싶어, 그럼 RSI가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 정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을 구체적으로 만듭니다. 기준점, 트리거, 정리 구간, 아까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문장화를 만들어 봐야 돼요. 문장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과거 차트에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 때 어떤 패턴으로 그 이후에 차트가 갔는지를 차트 검토까지도 한번 후루루 해보는 거죠. 전략 검진 또 방법 알려드립니다. 반복 가능성. 이 전략을 10번 반복했을 때 내 계좌가 버텼나, 내 계좌 상태가 어땠나, 이거죠. 전략이 연속 실패했을 때 최대 손실을 계산해보세요. 이 손실을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최대 연속 손실 횟수를 예상해보고 1회 손절 비율도 계산을 해보고, 자본금이 내가 이 정도 있는데 감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체크해봐야 되고, 또 일관성. 시장은 계속 변동성을 유발해요. 박스권 장세도 있을 거고 강세장도 있을 거고 약세장도 있을 거고, 이랬을 때 전략이 일관되게 적용이 되는지, 그러니까 매매하기 전에 이거는 다 내가 돈 실제로 투여하기 전에 일관되게 적용 가능한지 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다양한 약세장, 강세장, 박스권, 다양한 시장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보고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셔야 되고, 자동화 가능한 수준의 명확성. 이게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명확하게
명확하게 그 기준이 자동적으로 될 것처럼 AI처럼 로봇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그 정도로 할 수 있을 정도인지 봐야 되고 말로 내가 설명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도 동일하게 RSI 30 이하의 MACD 골든크로스의 거래량이 나왔고 뭐 자기 기준을 말했는데 뭐 딱 들어보니까 그 사람도 이거 되게 괜찮다. 되게 냉정하게 이런 시장에서도 잘 맞고 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좋은 거고 만약에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연습을 했는데 나 이거 다 맞아. 그러면은 전략은 이미 반 이상 성공을 한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기술적 지표별 전략 문장 구성 요소입니다. 이거 계속 외우셔야 된다라는 의미로 넣어놨는데 RSI 상대 강도 지수고요. MACD는 이동평균 수렴확산 지수다. 볼린저 밴드는 이동평균선 이렇게 있는데 결국 이 지표별로 기준점과 트리거가 좀 달라요.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30 이하를 과매도로 보고 70 이상을 과매수로 보고 그러면 RSI의 트리거는 뭐냐? 30 상향 돌파해주냐? 양봉 전환하냐? 그리고 정리는 RSI가 50 도달하냐? 70 상향 돌파하냐? RSI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 기준과 트리거와 정리 구간 봐야 되고요. MACD는 기준점이 시그널선 교차 지점이죠. 근데 이게 그냥 교차가 되면 안 되죠. 데드가 아니라 트리거가 되는 건 골든크로스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하면 추세 자체가 더 명확하게 바뀐다는 거고 정리 구간은 골든크로스 났던 애가 데드크로스 나면서 이전에 고점을 접근한다. 그러면은 매도 시그널 될 수 있는 거고 볼린저 밴드는 지금 기준점은 밴드가 이렇게 있으면 밴드 하단을 접촉하고 중심선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렇게 수렴한 상태니까요. 지금 수렴돼 있어요. 작아져 있어요. 얇아져 있어요. 근데 트리거가 양봉으로 반전이 되면서 이 중심선, 하향선에서 중심선, 상한선이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뚫고 올라가는 돌파가 되는 게 트리거가 될 거고 정리 구간은 이렇게 딴 있었을 때 상단 밴드에 근접을 했다. 그러면은 이걸 돌파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가 매도가 되겠죠. 이격도가 과열 확 벌어지면 이건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준점은 주요 이평선이겠죠. 5일, 20일, 60일. 그럼 트리거는 뭐냐? 주요 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 날 때 그리고 이동평균선 밑으로 차트가 지지가 되는지 이런 부분이고 정리를 할 때는 이동평균선 하향 이탈하거나 역배열로 이동평균선이 5일선이 맨 위에가 아니라 밑으로 가거나 10일선이 밑으로 가거나 이랬을 때가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구간으로 진입을 하는 거고요. 지표조합 전략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장점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고요. 단일 지표로 봤을 때 그냥 하나만 봤을 때 의사결정 속도가 빠르죠. MACD 보고 골든크로스 났고 거래량 있고 이런 식으로 빨라요. 과거 데이터로 검증도 용이하겠죠. 간단하니까. 근데 단점은요. 시장 상황 반영이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확장해서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오신호 발생 가능성이 높고요. 복잡한 시장의 변화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복합적인 지표로 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장점은 다각적으로 시작 분석이 가능하고 오신호에 대해서 다각으로 보니까 필터링에 대한 효과도 가져갈 수 있고 시장 상황에 좀 강한 지표가 있다 보니까 다양한 시장 상황을 대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신에 단점은 전략이 복잡해지고 실행 타이밍 놓칠. 왜냐하면 생각이 많고 봐야 되는 거니까 장중에 그러니까 상충되는 신호가 발생을 하면 또 혼란이 와요. 얘는 분명히 매수인데 얘는 또 아니네. 그러면서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단일 지표로 시작을 하고요. 점차적으로 지표 하나, 두 개씩 끼면서 복합 지표로 발전시키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복합 지표를 쓰려고 하면 재미없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에는 단일로 하시다가 복합으로 발전해 나가시는데 복합도 두세 개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니까요. 다양한 기술적 지표의 특성을 보면요. 이거는 뭐 계속 수업 받았던 부분인데 추세 지표는 시장의 방향성과 강도를 측정을 합니다. MACD 그리고 이동평균선 방향성 지수가 있는데 중장기 추세를 볼 때 유용하고요. 모멘텀은 가격 변화의 속도와 힘인데 RSI, 스토캐스틱, 모멘텀 지수 결국에는 단기 매매가 용이하다. 변동성 지표는 가격 변동의 폭과 범위를 측정하는 건데요. 볼린저 밴드, ATR, 채널 지표, 손절과 익절 설정에 유용합니다. 거래량 지표는 매매 참여도와 관심도, 거래량 많이 실리면 좋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OBV, 거래량 지수, MFI, 추세 확인과 반전 신호에 유용하다라는 부분이고 지표의 특성을 이해하시고 전략에 적합한 지표. 나는 좀 중장기 좋아한다. 그럼 추세를 봐야겠죠? 난 단기 좋아한다. 그러면 이런 모멘텀, 가격의 변화와 속도, 힘, 거래량 지표 이런 거 보셔야 되겠죠? 지표에 적합한 시장 환경을 보면요. 추세장에 적합하다. 이동평균선 당연히 좋겠죠. 추세의 방향과 강도를 볼 수 있고 MACD는 추세 전환,
하지만 하락했던 추세가 상승으로 가거나 하는 이런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 MACD로 잡으면 훨씬 명확도가 올라갈 수가 있고, 파라볼릭 같은 경우에도 추세 추종이죠. ADX도 추세 강도의 측정이고, 추세를 따라가는 전략에 효과적이고 약간 호흡 가지고 가는 쪽에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횡보장, 박스권장 뭐 이런 거는 RSI 과매수 감매도 이 안에서도 움직이긴 하니까 활용을 하면 좋고요. 스토캐스틱 단기 반등점, 단기로 이제 수익 내고 나와야 되니까, 왜냐면 파동이 작으니까 이 안에서 해결을 봐야 되는 거죠. 볼린저 밴드 범위 설정과 이탈 확인해야 되고, 일맥균형표도 지지 저항 구간 파악하는데 좋아요. 그래서 범위 내에서 매수 매도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결국에 이런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단일 지표와 기본 조건으로 구성된 단순 전략으로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가고요. 그러니까 RSI 30 이하에서 반등하면 매수. 이게 딱 심플하잖아요. 단순해요. 그렇지만 불확실성은 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발전할 때는 복수 지표와 확인 조건이 추가된 그런 전략이라서, 예시로 보면 RSI 30 이하에서 매수하고 거래량이 많이 붙어주는지 봐야 되고, 양봉이 나오면 그때 매수를 해야 되죠. 특징은 오신호에 대해서 좀 감소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1번보다는 확실성이 좀 올라갈 수가 있고요. 이것도 나는 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성숙 단계로 갑니다. 완전한 전략 문장과 정교한 손익에 대한 관리까지도 가능한데, 완전한 문장, 아까 뭐 진입 언제 할지, 손절 언제 할지, 익절 언제 할지, 그러니까 트리거까지 다 보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잡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리스크 관리도 할 수 있고 수익 실현에 대한 계획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시장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별로 적응할 수 있는 전략을 각각 세워야 돼요. 강세장, 약세장, 횡보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황별 대응과 포트폴리오 어떻게 할지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최적화 단계다. 그래서 1, 2, 3, 4단계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자, 핵심적으로 요약을 할게요. 오늘의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지표는 전략이 아니고요. 전략은 조건, 그리고 플러스 실행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말로 정리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3단계 변환 과정이 필요하다. 신호 보고 조건화 만들고 전략, 문장화 까지 됐을 때 실전 매매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이 전략 문장의 필수 3요소는 기준점 만들어야 되고, 트리거 있어야 되고, 정리, 손절, 익절 언제 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 완벽한 전략 문장이고요. 실전에 대한 검증이 확실해야 됩니다. 아까 검증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3가지 중에 2가지 이상 되면 좋다. 반복 가능성 되는지, 일관성이 있는지, 명확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 검증하고 매매로 투입이 되셔야 돼요. 어떤 조건일 때 진입하고 어떤 조건일지 피해야 되지라는 질문을 던지고 내가 스스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내 전략이 좋은 전략인지 확인하는 3가지 방법. 이 전략 10번 반복했을 때 내 계좌 버틸 수 있을까? 시장이 흔들리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까? 말로 설명했을 때 타인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다 해본 다음에 마지막에 검증하는 단계에서 본인 스스로한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 3가지에 다 내가 예라고 말할 수 있으면 전략 이미 반 성공한 거고, 실전 투자로 이제 진입을 해도 되는 단계까지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실전 매매에 가기 위해서는 이 4가지 해보시고 전략 검증 3가지 질문 본인한테 해보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실전 매매가 진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